먼저 이제 경기도당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예. 같아요. 경기도당 위원장 취임하신 지 4개월이 다 돼 가는데 네. 4개월이라는 게 짧으면 짧고 뭐 길다면 긴 그래도 시간이에요. 그동안 예. 어떤 일을 좀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벌써 4개월이 네. 됐습니다. 시간이. 제가 도당위원장 출마할 때 먼저 공약했던 것들이 있어요. 예, 예. 사실 경기도당이 약간 건의적이었고 사무실 분위기 역시 좀 당원들이 오면은 약간 서먹서먹하고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나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도당위원장 출마 시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앞으로 경기도당을 서비스 센터로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센터. 가장 먼저 한 것이 네. 이 사무실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당원들이 오면 어디 앉아 있을 곳이 없었는데 당카페를 만들었습니다. 들어오시자마자 예, 예. 이 깔끔하게 당카페를 만들어서 커피도 마시고 예. 차도 한잔 할 수 있는 이렇게 좀 편안하게 앉아 계실 수 있는 당카페를 만들고 네. 또 혹시 소그룹이 오셨을 때는 본인들끼리 사전에 또 협의할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도당위원장실을 당톡방이라 그래가지고 네. 이 당원들이 편안하게 회의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좀 만들었고요. 그리고 당직자들이 실질적으로 손님이 오더라도 볼 수 없는 이 책상 배치였는데 네. 이 손님이 오면 볼 수 있게끔 하고 또 차인벨을 눌러가지고 예. 나 왔소 누가 나와서 나를 접견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분위기도 좀 만들어놔서 예. 지금은 여기처럼 네. 저희도 유튜브 방송국을 좀 만들어서 오. 앞으로 당원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요.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에는 이 도당위원장 방이 소파와 밀폐돼 있다 보니까 일반 당원들이 왔을 때 도당위원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가 없고 또 들어갈 수가 없었죠. 예. 그렇지만 지금은 유리 공간으로 해가지고 이 실질적으로 어느 당원이 오더라도 저분이 오셨구나. 예. 도당 서비스 센터장이 나가서 맞이도 할 수 있고 네. 그렇게 해서 함께 대안할 수 있게끔 소파를 없애고 네. 책상으로 해서 편안하게 이 소탁자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을 했고 또 하나는 59개 경기도가 지역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 무슨 회의를 하던 이 업무 지시 사항이 있으면은 이 경기도 전역에서 수원시로 와서 여기에서 교육하고 또 지시사항 내리고 이랬었는데 그렇겠네요. 예. 사실 도당과 지역위원회는 갑을관계가 아니에요. 사실상 이 경기도당이라는 것은 네. 이 지역위원회를 행정적이나 또 이 제도적이나 또는 지원금을 또 예산 같은 거를 또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네. 이런 수평적 조직이고 어떻게 보면 이 지역위원회를 위한 서비스를 해야 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위원회 위에서 군림했지 않았었나 그동안은.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 업무 지시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네. 저희 당직자들이 북부권이고 남부권이고 중부권이고 찾아가서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또 얼마 전엔 또 파주에서 이 토크쇼를 했습니다. 토크쇼요? 예, 왜 그러냐면 이러한 것들을 찾아가서 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도 북부권에서 하면은 북부권의 시도위원들이 수원까지 오려면 2시간, 3시간씩 걸리는데 네. 그 시의원들은 사실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접촉을 해야 될 시간에 그렇죠. 그 시간을 버리고 와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하루 종일 걸리겠죠. 하루를 다 날리는 거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 도당위원장인 저와 당직자들이 찾아가서 교육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하겠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변화시켜서 찾아가는 경기도당으로 탈바꿈 시켰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제가 도당위원장 출마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가 78명의 이 경기도 의원인데 혹시 경기도의 도의원이 총 몇 명인지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도의원이요? 예. 경기도가 글쎄요. 아니라 잘 모르시죠? 네, 한 150명, 160명 정도 되나요? 156명입니다. 156명. 근데 경기도민들이 78대 78 이것은 정치권에 그동안 이
정치권이 너무 싸움만 한다. 오. 도민을 살펴보지 않는다. 국민을 네. 살펴보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절묘하게 78대 78을 만들어주지 와, 않았나. 여야 동수로. 예. 이런 것은 사실 기적과 같은 경우죠. 야. 그래서 저희는 78명의 경기도의원과 네. 또 78개 직능단체죠. 1인 서포터즈 MOU 체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소상공인이나 또는 이 서민들을 위해서 선거 때만 되면은 나 좀 봐주소. 음흠.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나를 찍어달라고 아. 애걸복걸 하지 않습니까요? 네. 표 한 장만 달라고. 선거 때만 예. 그러는 모습. 결국 대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 직능단체 지지 선언을 해달라 해놓고 선거가 끝나면 나 몰라라 하는 게 정치 그동안. 세계입니다. 네. 이거는 여와 야가 다 똑같아요. 근데 저희는 이번에 1인 서포터즈를 하면서 평상시에 네. 국민들과 소통하고 그분들의 가려운 것이 무엇인지 음. 이 간담회를 하고 토론회를 해서 네. 이분들을 위한 조례를 만들겠다. 그러면 강역에서 경기도의원들이 조례를 만들면 이 조례를 가지고 다시 31개 시군 59개 지역위원회 네. 원내대표들한테 보내가지고 그 시에 맞는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예. 이것은 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알려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경기도에는 229명의 기초의원, 시군의원이 있기 때문에 네. 이분들한테도 조례를 만들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면은 실질적으로 평상시에 잘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관심을 갖고 국민들이 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네. 사실 평상시에 나 몰라라 해놓고서는 선거 때만 되면 아쉬울 때만. 아, 국민을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거 누가 믿습니까? 그렇네요. 식상하죠. 진정성을 보여줘야 된다. 예, 저희는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경기도당을 만들고 네. 또 서비스 센터장으로서 앞으로 경기도민을 위해서 또 당원을 위해서 서비스하겠다. 네. 그래서 1인 1 서포터즈까지 예, 다 맞춘 상태입니다. 예. 자,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예. 4개월 동안 네네. 뭐 어떻게 보면은 이 민주당, 이 경기도당의 DNA를 바꾸고 있다. 아, 정말 국민, 이 도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그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경기도당으로 바꾸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사실 네. 이 거창하게 DNA까지 바꾸는 건 아니고요. 네. 이 그동안 정치권이 잘못했던 것을 바로 잡는 것이죠. 바로 잡는다. 그리고 이제 이 실질적으로 정치인들은 시민이 가려운 곳이 어딘지, 경기도민이 가려운 곳이 어딘지 네. 그거를 미리 알고 긁어줘야 되거든요. 아, 아니 등이 가려운데 옆구리 긁어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들은 평상시에 소통하고 협치하다 보면 국민들하고 또 도민들하고 충분한 얘기를 나누면 그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죠. 그것을 네. 당연히 정치권에서 해야 되는데 그동안 이 직무유기한 거죠. 아, 그래서 이번엔 정말 제대로 예. 국민들이 도민들이 원하는 그런 정치를 보여주겠다 네, 이런 네, 모습이고 그렇습니다. 바꿔가고 있는 상황이고 예. 아마 이거 저희가 이제 4개월이 지났지만 뭐 내년 뭐 1년 되셨을 때나 이럴 때 중간 평가에 보면은 예. 얼마나 또 많은 분이 좋아하셨는지 그렇죠. 다음에 저희가 평가도 나올 수가 해보겠습니다. 있죠. 예. 좋습니다. 자, 이제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시지만 이제는 2024년 총선 물론 지금 네. 2023년도 안 됐습니다. 아니 곧 2023년이고 내년 되면은 저는 글쎄요 각 당에서 총선 얘기가 조금씩 나올 것 같아요. 네, 뭐 본격적인 그렇죠. 거는 이 하반기가 돼서야 될 수도 있겠지만은 총선 얘기가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이번 총선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 중간 평가 성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총선에 대한 계획 예. 이건 좀 어떻게 준비를 좀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지금 사실 총선 같은 경우는 네. 이 각 도당보다는 중앙당에서 역할이 크죠. 왜냐하면 좀 총선 기획단도 꾸릴 것이고 네. 또 이 전국의 지역위원회 이 평가단을 모집해서 평가도 하러 실사를 내려갑니다. 개원 저 조강특위가 꾸려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렇게. 꾸려지는데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완전 중앙당 체제에서 하고 네. 있는데 그랬다고 이 산불이 났는데
그것을 먼 발치에서 바라만 보고 있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음. 그래서 경기도당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정책적이고 또 하나는 이 조직적이다. 그래서 정책적인 준비 같은 경우는 사실 김동연 지사나 시도의원들 또는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공약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또 이 경기도민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좀 강역교통망이라든지 네. 특히 이 경기도에는 GTX라는 게 있거든요. 아, 이 그런 것들을 이 거의 모든 시군에서 원하고 있으니까 교통 문제라든지 또는 복지 문제, 또 주택 문제도 될 수 있고 교육 문제도 될 수 있고 네. 이러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민주당의 깃발을 들고 이 정책적으로 분석을 하겠다. 과연 경기도민들이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네. 이것을 경기도민과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저희가 정책 컨퍼런스를 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올해가 얼마 안 남았지만 언전 내년 봄부터 이러한 정책 컨퍼런스를 열어가지고 경기도민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굴해가지고 이 정책적으로 담아내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네. 또 하나는 조직 측면입니다. 이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 선거 때만 되면은 나 좀 봐주소. 네. 표 하나 주소. 과연 그런 것을 도민들이 원할까? 원하지 않죠. 사실 선거라는 것은 평상시에 잘했을 때 그 어떤 것보다도 시민들의 감동을 일으키고 네. 도민들과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외면했던 도민들도 평상시에 그 정치인이 잘하면은 손을 잡아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78명의 1인 소프트워즈 네.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그 소상공인들이나 또는 서민들 네. 또 중소기업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분들이 원하는 바를 우리가 충분하게 들어야지만이 그 가려운 것을 긁어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듣고서는 간담회를 하고 토론을 했을 때 정확한 진단을 해서 그거에 대한 맞춤형 조례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 조례가 나왔을 때 네. 그분들 같은 경우 우리를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진짜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하네. 네. 얘네들 한번 도와줘도 되겠네. 쟤들이 손 내밀기 전에 내가 손을 잡아줄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마음을 움직이는. 예, 그래서 사실상 저는 평상시에 잘해야 된다. 네. 그것이 총선 승리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요.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평소에 잘하자. 뭐 이렇게 요약해 그럼요. 보면 평소에 잘하자.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경기도당도 그냥 도당으로서 지휘적 위치가 있는 게 아니라 서비스 센터로서 서비스센터죠. 당원한테 접근하고 또 시민들한테 경기도민들한테 네. 진짜 잘못된 것은 바로 고쳐서 쓸 수 있게끔 서비스하겠다. 아. 그런 것이죠. 그래요.